자, 오늘 10분 시사 경영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 그 중에 일단 단연코 베이징 올림픽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여기서 함께 다룰 수는 없고요. 뭐 지난주에 있었던 기사 중에 우리 한 가지의 이슈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네, 금메달일까요?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올림픽 정신이 있죠. 예, 평화죠, 평화, 그죠? 근데 별로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올림픽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베이징 올림픽의 기사를 두고 하나의 주제를 정했는데 그게 성공과 공정입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공정이? 예, 성공과 공정. 예. 성공하면 공정한가요? 공정하면 성공하나요? 뭐 이런 이상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죠. 그죠? 예. 성공한다고 다 공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공정하다고 해서 다 성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건 과정의 개념이죠. 근데 그 과정이 그렇게 공정하게 하면 다 금메달 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금메달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올림픽에는요 원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국가 순위가 없습니다. 국가 순위를 따지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막 우리 점수 따져 막 점수 막 그 금메달 몇 점 뭐 은메달 거의 안 나요. 그건 그냥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그냥 선수의 평가일 뿐이지 국가 간의 경쟁은 아니다는 거죠. 국가 간의 경쟁을 두고서 올림픽 정신이 평화다? 그건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웃긴 거는 우리나라는 그 연금이라는 게 있죠. 금메달 따면 100만 원, 은메달 50, 동메달 30. 전 그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사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정도의 결승전에 올라갈 실력이면 다 똑같아요. 거의. 그 쇼트트랙 보면 1.5초, 뭐 1초간의 간격이 거의 제가 볼 때 운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연습한 분에게 제가 너무 낮은 평가를 주는 게 아니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금메달부터 동메달은 똑같이 연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대통령이 시켜야죠. 예, 연금을 그렇게 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올림픽에서 따지는 금메달의 가치.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해서 다 돈 벌고 싶고 1등하고 싶고 사업 다 잘 되고 싶고 그죠? 예. 금메달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혹시 알아요? 금메달의 가치가 얼마인지? 시가로 따지면 100만 원 이하예요. 그거 하나가. 그런데 실제로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자신의 금메달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죠. 이유는 왜 그래요? 4년 동안 준비한 가치와 과정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금메달의 가치가 어떠하냐. 금메달의 가치는 결과냐 과정이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사업이냐? 그럼 돈을 못 벌면 사업을 안 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관건은 뭐냐면 이번 한 번 끝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또 하고 그 다음 또 하게 되죠. 그럼 하면 할수록 금메달을 딴 확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수들이 보통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코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엔 뭐 감독도 되고 거의 다 그래요. 얘는 본인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는 금메달의 가치가 과연 그 500g의 은과 금의 합성된 결과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성공과 공정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좀 나아지긴 했는데 처음에 좀 웃긴 일이 많이 벌어졌죠. 예. 얼토당토 않은 이제 공정의 문제가 벌어진 거죠. 우리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공정이라는 건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깨끗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깨끗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성공했다고 다 공정하진 않아요. 그럼 성공과 공정의 딜레마는 잘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한다고 다 돈을 버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돈을 못 벌었으면 사업을 못한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얼마만큼 그 성공과 공정 간의 딜레마를 균형을 맞출 것인가? 진짜 이 종이 한 장이 이렇게 여기 탁탁탁 이렇게 세울 정도로 이렇게 아슬아슬할 정도로 성공과 공정을 맞출 것이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공은 뒷전에 가 있고 공정만 따진다면 어때요? 글쎄요. 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공정만 따진다고 성공을 뒷전에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는 아마 제가 볼 땐 본인이 갖고 있는 인격의 문제가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공은 남한테 보여주는 결과지만 공정은 누구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공정은 자기의 양심이에요. 누군가가 뭐 이렇게 해서 눈속임을 했다. 그거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고 있어요. 아마 본인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알지 않을까. 계속 평생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선 나만의 가치. 그래서 저는 이등급 과정에서는 이 공정을, 나만의 공정을 핵심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인의 핵심 가치가 얼마나 공정하냐, 핵심 가치가 얼마나 정당하냐,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성장을 만드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정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대통령 선거가 한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누가 될 건가? 잘 몰라요. 누가 될지는. 그런데 그 과정은 공정해야죠. 그럼요. 근데 공정한 사람을 뽑는다.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공정한가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성경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의 문제이기도 해요. 본인이 가장 자기답고 본인이 가장 자기답고 또 자신의 브랜드답고 자신의 인격다우려면 본인만의 공정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까. 그래서 세 번째는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에서 뭔가의 성과를 만들어낼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술이고요. 하나는 인격이에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기술은 어때요? 남한테 보이는 거고 평가받는 거죠. 아무래도 은메달보다 금메달이 낫고요. 학사보다 석사가 낫고요. 석사보다 박사가 낫고요. 아무래도 막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술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사업에서도 기술이 높다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기술이 높다고 사업이 잘 되나요? 예? 제가 이제 비견한 얘가 누구냐면 그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예요. 제가 네덜란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히딩크 모르더라고요. 히딩크? 후이스 히딩크? 그러니까 선수로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오래 있을 때 제가 이장수라는 감독이랑 되게 친분이 있는데 그분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다는 거. 그 축구 선수였을 때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독으로 날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과 인격의 균형을 맞추려면 사실 둘 다 잘한다기보다는 둘 다 내가 어느 쪽에 강점이 있는지 내가 그 기반의 균형을 잡고 하나씩 만들어가지 않을까.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얘기는 성공과 공정의 이야기입니다. 성공과 공정.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려면 진짜 공정한, 나만의 공정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나만의 충분한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면 꼭 성공이라는 어떤 결과를 보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올림픽 재밌게 끝까지 계속 보시고요. 네, 우리 올림픽에서 또 많은 금메달을 따기를 원하겠습니다. 성공과 공정에 관하여 오늘 얘기한 10번 시사경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으신 내용 기억나십니까? 네, 댓글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